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증인의 4분의 1에 불과한 사명을 신청했을 뿐입니다.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입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작년 4, 4분기 경제성장률 0.1%로 집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내란 종식과 추경 편성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가 사실상 멈춰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종식과 과감한 경기 부양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종전 예상치 0.5%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내란의 충격, 소비 둔화로 내수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경기 하강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 불안 탓에 당장 올 1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0.5%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과감한 추경 편성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너무 빠르다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왜 추경을 언급하냐며 한국은행 총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국가 공동체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고도 명절에 민생을 입에 올릴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불안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굴하지 않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설 연휴 전에 이렇게 또 브리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원내 대변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박수민 자격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국론 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찾아뵙습니다. 입장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은 다시 참담하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탄핵 찬성과 반대, 그리고 2030, 4050, 60, 70 세대로 다시 나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빛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빛이 되어 그 빛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분열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100% 국론 통합, 100% 국민 통합, 100%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또 다른 국론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 모두는 이 순간 현명하고 숙고된 헌법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반드시 100%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로 선거관리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공식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SNS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회자되던 호기심과 의구심이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공식 제기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2030 세대가 이 과정에 강렬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가 이 국민적 혼란과 의구심에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논란과 선거 재판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와 투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더욱 크게 부풀러 올랐습니다. 이를 소명하는 국가기관들의 움직임은 항시 충분치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불편해하시고 당연히 걱정하십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와 투개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만 일관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부정, 선거 불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건강함과 안전함을 전면적으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건강 검진하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의 건강함도 체크되어야 합니다. 보강할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명령은 이미 매우 뜨겁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명령을 받들고자 합니다. 선거 부정이 아니라 국론 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건물에는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건강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객체는 항시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와 투개표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항시 점검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는 정치입니다. 이 정치의 지배구조는 선거라는 과정이 결정합니다. 즉, 선거와 투개표가 우리 사회 최상위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제도적 과정인 것입니다.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남는다면 이것은 커다란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100%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도 열어낼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의 내용을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둘째, 이 특별점검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1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4인, 그 외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별점검위원회의 선거 및 투개표 시스템 점검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5개년간 실시된 선거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 특별점검위원회는 활동기간을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3개월 이내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특별점검위원회는 총 70명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설치됩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아픔은 바로 정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는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서 시작합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법과 특별점검위원회가 신속히 착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함과 투명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설 명절 이후에 법안 제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인데 좀 늦나 보네요. 또 내려야겠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내란 쓰지 말라는 잔소리 이진숙. 지금은 내란이 맞습니다. 명절이면 나타나는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갈 건지 물어보면 10만 원. 회사에서 연봉 얼마냐고 물어보면 50만 원. 둘째를 안 낳을 거냐고 물어보면 100만 원 등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곤란스러운 질문을 받는 MZ세대의 마음을 대변한 메뉴판입니다. 아마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 메뉴판의 근거에 세뱃돈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귀하자마자 기자들을 만나 선배랍시고 윤석열의 내란을 확정해 쓰지 말라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란의 뜻을 아십니까? 구구 유튜브에 심취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진 윤석열이 총뿌리까지 내밀며 국민을 위협했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2월 3일 이후로 마음을 놓을 날 없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이 구속당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자 구구 세력의 서부지법 폭동으로
다시금 공포감에 휩싸인 국민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구하겠다고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넣지를 않나 헌법재판소장을 깎아내리며 헌재 신뢰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이젠 내란 동조를 넘어서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을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진숙 위원장에게 경고합니다.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방송 장악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사익 추구에 몰두한다면 또다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성착취 범죄 집단 자경단 구속,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명 자경단,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를 이어온 성범죄 조직의 운영자가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엠번방 논란 이후에 범죄를 시작해 무려 4년 8개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피해자만 234명인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무려 159명이나 됩니다. 끔찍한 범죄임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만 대했던 우리 사회가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강화법 시행 이후에도 가해자의 87명 중 40%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 행위가 상담함에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니 디지털을 통한 성착취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가벼운 형벌에 안심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숨죽여 지켜본 이들은 더 큰 범죄 조직이 되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텔레그램이 수사를 협조하여 어렵게 잡아낸 이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형벌이 내려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더 큰 범죄 조직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성착취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전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선 나라 퀴즈스로 하며 혐오와 차별을 놀이로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아닌 혐오와 차별의 행태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 노력을 시작할 적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이쪽에 있으세요. 발언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여기 식었다 이렇게. 신학철 화가님, 송경동 한국사과에 계시는데 최나경 선생님은 네, 지금 오고 계시는데. 오고 계시네요. 예, 근데 지금 못 오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5분에 윤혜연 네, 우리 예. 청소년 책 작가님 이상만 그리고 순엽기 나눠서 읽으실 거예요.
네, 저는 사회고 나눠서. 네,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읽는 순서대로 맞춰서 읽는 순서대로 한번 맞춰서. 맞아, 1, 2, 3. 그냥 옆쪽으로 서주시면. 됐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줘. 예, 기자회견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남 여수시 의뢰 조기원 국회의원입니다. 예, 며칠 후면은 가족 친지와 만나 정을 나누고 회포를 푸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여전히 불면과 혼란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매우 무겁기만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은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고 국격을 실추시켰으며 국민을 혼란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은 폭설과 영화의 날씨 속에서도 한남동 대첩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세계인이 감동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 경제를 챙겨야 할 여당은 오히려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건 말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의 친위 정당으로 전락하여 2030 청년들을 선동하고 군부 독재의 상징인 아류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며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이 되어 극우 세력의 광란의 파시즘을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대응을 선언하신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 문화예술단체 대표님들과 기자회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는 이동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 인사하시죠? 예, 이신 한국민회총 사무국장 겸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님, 예, 신학철 화가님,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시인님, 윤혜연 어린이 청소년 책작가연대님, 이삼원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은 정윤희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정윤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열기까지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품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해주신 조계원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은 국민 주권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몸통을 자처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과 탄핵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군부 독재의 상징인 백골단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극우 세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극우 세력을 결집하고 폭력 행사를 선전선동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 서울 서부지법법원의 폭력 사태에 이르게 한 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퇴진 예술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님과 공동 주최로 국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권성동, 나경원, 추경호, 권형세, 윤성현, 김민전의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가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은 72개 문화예술단체와 5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 12선 내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싸우고 있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제명서를 국회의장님께 좀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국힘 당사 앞에서 국힘 해체를 위한 예술행동에 돌입합니다.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예술 현장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철 원로 화가님께서 말씀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신학철이라 합니다. 그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오브제라는 하나의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작품을 해왔는데 그 오브제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리는 대상, 소재, 사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사물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총이 하나의 그 소재, 오브제라면은 그 총을 좋아하는 사람은 총의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맞춰보고 싶고 쏘아보고 싶고 죽여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법을 믿겠다. 법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법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박근혜는 군사정권을 좋아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물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당연한 윤 정권이 망하는 당연한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안에는 아까 그 6명의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해악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여튼간에 이런 사람이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착한 사람 힘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화연대 이동현 공동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문화연대 이동현 공동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 발언은 오늘 그 제명을 촉구한 6명의 의원과 국힘의 관계자들의 발언입니다.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최고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여하는 아스팔트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나섭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뒤 위기에 놓였지만 믿을 만한 국가기관이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오염되었고 경찰과 군대도 오염되었다.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들과 이야기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에 부당하게 고발된 유튜브 운영자를 위로차 설 선물을 주어야겠다. 이러한 발언들은 윤상현, 김민전, 조배숙, 권성동, 권영세 및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이 한 발언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법원을 무력으로 침탈하고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판사의 사무실을 노려 습격하는 윤석열 지지 폭력 시위대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선물로 위로하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경찰기관들을 오염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 내란 수괴 찬양, 시위대 폭력 조장, 근거 없는 국가공권력의 비난과 인정공세 등을 계속하는 국민의힘과 그 대표 지도부가 과연 민주주의 한편에서 정당할 할 수 있는 단체이자 사람들인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절연하고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역사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몰락 이후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총체적인 부패와 만행, 민주주의의 파행으로 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자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민주시민이 요구해왔던 법들에 대한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인들에게는 국가 범죄인 블랙리스트가 지울 수 없는 상처인데요.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검열 배제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정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권, 예산 삭감 등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책임자인 유인촌, 용호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참사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 시민들과 또 국회와 함께 국민의힘의 파행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의 그 위원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혜연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연대 그리고 이신 한국민예총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송경동 선생님 이쪽으로.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즉각 제명하라. 국민의힘이 바로 내란의 본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소추와 체포 구속 등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스스로 내란의 본체임을 자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군부 독재의 상징 백골단을 다시 등장시켰고 극우 세력의 결집과 폭력 행사를 선동하고 옹호하며 사상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 이 모든 내란의 과정에 바로 국민의힘이 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내란 공범이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시작부터 윤석열과 함께 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내란 당시 국회에 불법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앞장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14일 수많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가결시킨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무마시키기 위해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종용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모든 과정과 수사, 체포, 구속 등을 집요하게 가로막으며 내란 공범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두 번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친위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회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의 오래된 원인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 독재까지 근원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몰락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파행을 거듭해 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의 비상식적인 언행,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온 부패 스캔들, 끝이 없는 국정 사유화 등으로 심각한 질곡에 빠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거부권 남용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방해로 전 사회적 염원이 담긴 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사법, 최상병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은 줄줄이 폐기되거나 무력화되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입법권을 행사하며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을 검열, 배제, 사찰한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가 더욱 정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방지 법안과 예산 배정을 방해하고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 책임자 유인촌, 용호성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관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만행을 저질렀다. 급기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검찰 독재도 모자라 군사를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 이를 비호하는 집권 여당의 내란 공범들은 주권자의 요구를 짓밟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 바로 이런 내란의 오래된 원흉이다. 국회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제명하라.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와 반성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해왔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기 위해 불법 행위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 무효 짝퉁 영장이라는 입장 발표를 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한 극우 유튜버를 대한 언론이라고 지칭하고 두둔하며 그가 연행되자 강남 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했다. 주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했던 시간에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관저 앞에서 불법적으로 가로막았고 윤석열 탄핵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민전 국회의원은 백골단까지 소환하며 극우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범을 비호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제2의 내란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을 넘어 극우 세력을 이용해 국민들 사이에 내전을 유도하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조장한 극단적 사회 분열의 결과로서 서부 지방법원 폭력 사태 같은 비극을 당장 멈추려면 내란 공범 국민의힘의 해당 국회의원들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 예설행동은 국회에 내란 공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인 권성동, 권영세, 주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의 제명을 요구한다.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과 문화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 그리고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시민들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엄중한 처벌과 내란 공범 국민의힘의 해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함께 뒷부분만 따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국회는 내란 공무원 국민의힘 권영동, 권영세, 주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반복적인 헌정질서 유린, 부패와 퇴행의 낡은 정치를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라. 2025년 1월 25일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 지금까지 기자회견 낭독문을 읽었고요. 앞으로 11시 40분에 국회의장실에 제명,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국회의원 6인에 대한 제명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술행동에 돌입합니다. 밤샘 예술행동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름을 국민의힘 해체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과 민주시민들이 모여서 이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자회견문 뒤쪽에는 그 제명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요청서를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요? 여기 있어요? 예, 이쪽 가운데. 네, 알아서 찍으십시오. 예, 제가 옆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1월 2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 내용은 우리 김동화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단장님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단장 김동아입니다. 민주파출소 관련해서 주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누적 방문자 수는 25만 명을 넘었고 약 6만 6천 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들의 주요 매체 비율은 네이버 뉴스, 블로그, 카페 등을 포함한 네이버가 23.92%, 유튜브가 23.16%, 커뮤니티가 14.77%, 인스타, 페북 등을 포함한 SNS가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는 윤석열의 계엄령 발표의 정당성 주장 및 옹호 관련 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 이런 글들을 포함한 내란 옹호가 약 1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선거연수원 99명 체포 관련 기사 유포 및 가짜 투표용지, 인쇄소 등의 부정선거 관련 영상 및 게시글 유포 등 부정선거 관련 키워드가 19.11%에 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인사에 대한 살해 및 테러 위협,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일방적 비방 등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키워드가 18.71%입니다. 또한 내란 선동, 부정선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보되고 있고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제보 중 일부는 단순 협박을 넘어 무기 사용과 가담자 모집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위조작감시단은 실제 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해 제보된 테러 위협에 대해 금일 고발장을 접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위법적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도 허위조작감시단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단호히 처단하고 공정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이상입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설 명절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파출소는 설 명절 동안에도 국민이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는 우리 일상과 공동체를 해치는 큰 위협입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가 진실과 민주로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1월 31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소화하고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또한 명절 기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정당 활동이 아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예,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약 43%의 응답자가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매우 공감한다라는 인식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되었다는 시대착오적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PPT까지 띄워가며 헌법재판소에서 장시간 음모론을 설파하는 세상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령도 아닌 령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악성 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며 건전한 상식을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희대의 망상을 공론의 장에서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세계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자 컴퓨터,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개척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느니, 전산 기록을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느니, 선관위에 숨어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자들이 보수를 참칭하면서 계엄까지 정당화하는 퇴행적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민주당 쪽 인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영화까지 만들어서 재미를 봤던 영역입니다. 그것이 보수 진영으로 넘어와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한술 더 뜨면서 보수 진영을 아예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과 상식이 무너지면서 토론은 사라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제 신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보수 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2020년 4월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한길 강사가 되었든 황교안 총리가 되었든 대표성이 있는 인사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음모론을 신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부의 주요 공직을 맡게 된다면 이는 국가의 퇴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징조일 것입니다. 이미 계엄으로 그 퇴행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는 싸우더라도 입으로 싸우는 체제입니다. 합리적으로 논쟁을 해서 논리에 밀리면 승복을 해야 하는 체제입니다. 모두 입을 열고 싸웁시다. 이 지독한 음모론, 반지성주의,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망상과 허영에 맞서 싸웁시다. 저 이준석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차 한미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방미단 일원으로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미의 목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미국 조야에 알리는 데 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와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내 주요 정치 인사 또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경제 사항 등 전국 상황도 설명하였습니다. 어느 의원은 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왜 구속까지 시켰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어떤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고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권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여러 대통령 탄핵, 현재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탄핵 절차에 관련해서 의구심을 표명했는데, 미국 조야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불개의 원칙을 표명하는 가운데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을 강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8월이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그 전 2023년 4월 달 워싱턴 방문 당시 창설된 NCG 그룹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권익 강화,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전 세계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보편 관세나 ILA, 칩스 법안 등으로 기인되는 각종 보조금 혜택 등의 문제를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이후에 보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제한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의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하는 발언을 하는데, 북한 핵 문제가 비핵화 협상이 아닌 미북 간의 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핵 협상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동결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큰 재앙이, 악몽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의 정책 차관, 그리고 제임스 리치 상원 외교위원장, 라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한국의 핵무장 인용을 하자, 또 아니면은 한반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고 주장을 해오던 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미국 측 인사들에게도 이러한 의견이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초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한미일 삼각형제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십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으며 이번 방미는 향후 한미동맹 강화, 대한민국의 국제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가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동맹 강화, 또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미국 조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입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입맛대로 여론통제법 검열공화국의 시작입니다. 성적이 나쁘면 공부를 해야지 성적표를 찍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밝히라는 지시가 있자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은 여론조사 업체 관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기간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속전속결 처리되어 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민심에 대한 일말의 숙고와 반성이 있었더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시감을 느낍니다. 문정부 시절 경제 회복을 해결하기 위한 통계청장 경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검수완박, 그리고 지지율 회복을 해결하기 위한 카톡과 여론조사 검열까지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기발한 방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 민주당이 자처하는 일 잘하는 정당의 일처리 방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계엄과 탄핵의 반사이익만을 꾀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놓여 있고 이에 민심이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늦게나마 이를 의식했는지 이 대표는 대대적으로 국면전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민생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이 대표는 민심을 받들겠다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반기업적인 노란봉투법과 반경제적인 25만 원 지원금 법안부터 전면 철회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엔 셰시에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한미동맹 메시지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며 한미 파트너십에도 큰 불신을 남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야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회전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양 진영의 갈등 속에서 증오라는 유산만이 남았고 결국 계엄과 탄핵 전국으로 기결되었습니다. 모든 정치권이 멈춰버린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민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민들의 엄중한 판단을 피해서는 안 되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민심은 입맛대로 검열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사이익만으로 지지를 기대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긴 것이고 국회의 여론통제법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저희는 민심마저 국회 소나기에 쥐겠다는 민주당의 오만을 비판하며 여론통제법의 철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국진입니다. 당원 당규와 법률을 어긴 짝퉁 소환투표, 심지어 의결조차 되지 않은 것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소환투표입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에 올리겠습니다.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이 22일 내린 의결사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당원 소환 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22일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전송된 당원 소환 투표 공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 방식으로 소환 투표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3일 재공고에는 슬그머니 이 문구가 빠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K보팅 온라인 투표 시스템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적법한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허은하로 인정하면서 당대표 권한이 없는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은 K보팅을 이용할 수 없는, 그리고 K보팅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한 방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은 이제 와서 대체 시스템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다면서 K보팅 짝퉁을 들고 나왔습니다. K보팅이 아니라 K2보팅이랍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의 법적 효력 여부는 차치하고 사모임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결정사항마저 어떠한 별도 의결 없이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진짜 최고위에서 결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모임에서마저 결정되지 않은 수단으로 소환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오는 26일 그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고 집권을 말한다고 어떻게 자신있게 저희 당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이 어찌 법률가이자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당, 저희 개혁신당은 당내에서의 이런 무법, 위법, 불법, 떼법, 탈법의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그로써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내시는 을사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조휘진 대변인 논평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앞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연휴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평안한 시각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안타까운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 바람에 다들 해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무거운 마음으로 신년답지 않은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운데 정치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을 드리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그동안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듯 지금 맞고 있는 위기도 우리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 시름은 잠시 잊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저희 개혁신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남긴 상처를 최대한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오늘은 황명필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며 사죄를 촉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노무현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 요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절로 드는 생각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당선이 보장된 정치 1번지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갔던 노무현 대통령. 부산에서 3번째 낙선한 뒤 그는 말했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연설 도중 참석자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굴을 닦은 뒤 연설을 끝까지 마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안 풀리겠냐라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재임 기간 그를 오해하며 욕했을 때 그는 또 말했습니다.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대통령 욕도 하고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요. 이렇듯 정치를 하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80% 가까이가 찬성하던 탄핵에 대해 80%의 의원들이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설 인사를 위해 서울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죠. 자기들 말만 하려고 거기에 간 것입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은 내란 봉주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그것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원색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기야말 노릇입니다.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에 현혹돼 나가면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뭘 해도 우쭈쭈 해주는 지역 주민들만 보다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시민들을 만나 당황하신 겁니까? 그 시민들이 욕설을 했습니까? 틀린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대뜸 쌍욕을 박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명절이 편안하지 않아 라는 시민들의 말이 정확한 민심입니다. 그 정도의 말도 무서워서 플랫폼은 내려가지도 못하고 20분 만에 철수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생각해보면 모두가 양지에서 편하게 정치하며 자라온 유약한 분들입니다. 험지에서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국민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잃지 않은 노무현을 배우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 재집권을 노린다니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는 정치인은 윤석열 하나로 족합니다. 감히 국민을 상대로 쌍욕을 뱉은 김상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즉각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뭐 크게 있을 게 있겠나 싶으네요.